자, 안녕하십니까. 객관적 기준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박석준입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가 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분석 강의를 올해도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1등급 컷이 지금 70점대 후반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엄매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식을 지녀야 될 건, 시험장에서 단순히 읽어서 이해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국어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게 25년 수능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요즘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국어는 단순히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를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공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방법들이 그때 필요한 행동들에 멈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근원적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원적 실력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안 높은 거예요. 근원적으로 일관된 풀이 자체를 할 수 있고, 근원적으로 일관되게 객관적 기준을 뽑을 수 있는 힘 자체가 길러지면 제 생각은 성적대가 낮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3월 모의고사가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 비문학 독해 중에 과학기술 지문, 특히 과학기술은, 과학 지문은 자료를, 개념들을 쭉 펼치는 상태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썼을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답률 높은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틀리지 말아야 될 지문들 자체에서 틀렸다는 것은 단순히 일치성으로 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33번과 34번에 있었던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시가 있었던 문제들. 됐죠? 요 문제들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못 풀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단순히 읽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의 출제요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됐죠? 자, 보세요. 시험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지금 78점과 77점을 좀 왔다 갔다 하던데 1등급 컷이 엄매 기준으로 두 지문을 날려도 1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짧은 거 두 지문을 날려도 나머지를 다 맞추면 1등급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얼마나 행복한 시험입니까? 저 같으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우면 한 지문 두 지문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날려버리고 풀었던 것들을 다 맞추는 시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2등급 이하는 전체 90% 학생들인데 대부분 88%에서 90%이니까 2등급이 상위 12%니까 그러면 88%에서 90% 이상 학생들이 최소 두 지문을 못 읽는다는 전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포인트는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가 고난도로 나왔을 때는 지문을 다 못 읽는 학생들이 90% 이상이다. 근데 다 못 읽는 게 한 지문 정도가 아니라 두 지문 이상을 못 읽는 학생들이 90% 이상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수능을 보는 게임은 단순히 읽고 풀어서 시간 내에 맞추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어떤 기준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공부법 자체가 명확한지 여부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해서 분석 강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3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평가원과 정제돼 있었던 기출들로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공부를 더 필요로 한지, 됐죠? 그 다음 3월 모의고사가 문제가 좀 아쉬웠으면 원래 어떤 식으로 냈어야 될지를 제가 다 뜯어서 고쳐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근원적인 공부 자체를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와 평가원 기출 혹은 교육청 정제된 문제들을 통해서 교정하는 과정 자체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도와드릴게요. 해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심층적 공부가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실력 점검을 하는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전년도 수능과 똑같은 정도의 출제요도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전년도와 출제요도가 비슷한 경험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소설 같은 경우는 괜찮았고요. 가나지문도 괜찮았고 법지문 정도도 그래 논리성 자체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 포인트는 평가원과 똑같은 거, 그 다음 달라지는 거, 잘못 낸 거를 구분하는 힘 자체를 기르셔야 되고 그걸 기르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도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제가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심층적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선생님들께서 3월 모의고사를 연계해서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3월 모의고사, 올해 3월 모의고사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내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제의식도 비슷하고 문제를 냈던 패턴 자체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심층적 공부를 좀 해드릴 거고요. 문학은 올해 문학이 어려웠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문학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들어가서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공감해서 문제 안 풀립니다. 알겠죠? 현대시 잘 고민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내가 들판에서 길을 가다가 염소를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고전시가 해석 안 되지 않았습니까? 됐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읽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기라는 객관적 기준을 준다. 감상의 적절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준다. 그러면 그 제시하는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노냐? 시험장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알겠죠? 일관되게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문학은 보기 영역은 출제요도는 5가지밖에 없다. 유형화. 됐죠? 감상의 적절성은 무조건 범주화를 낸다. 이거에서만 움직이면 돼요. 이거는 제가 우리 함께 시작과 우리 함께 도약, 객관적 기준 1.0, 2.0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 모든 지문들 기출입니다. 사설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기출들을 일관되고 똑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똑같이 하지 않고 단순히 읽고 이해해서 풀고 때린단 말이에요. 단순히 읽고 이해해서 풀고 행동 양식 공부하고 단순히 읽고 이해해서 풀고 그냥 이해만 해서 버리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요도를 모르고 일관된 풀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관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3월 모의고사에서 시험 본 것, 그것과 평가원 기출에서 나온 것들을 연결해서 일관된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독서는 첫 단락이 중요하고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나 지문의 쇤베르크 지문은 가 지문 엄청 잘 냈고요. 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문장 구조를 맞춰가는 포인트로 냈습니다. 이 구조는 평가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에 맞춰서 글을 읽었냐가 중요하죠. 가지문과 나지문뿐만 아니라 법지문과 과학지문 중에 법지문이 조금 논리성이 안 맞습니다. 첫 단락을 잘 구현을 못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첫 문장 기준으로 글을 읽어가는 힘 자체는 기를 수 있습니다. 됐죠? 과학기술지문, 특히 과학지문은 너무 정보량을 많이 냈습니다. 평가원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평가원스러운 건 올해 나와있던 3월 모의고사와 23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비타민 K 지문은 동일합니다. 출제요도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3월 모의고사보다는 비타민 K 지문을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요도에 맞는 걸로 3월 모의고사가 냈던 것들을 똑같이 연결시켜서 수업해 드릴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강 대상은 어찌됐든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내가 실력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불안하다. 라는 분들. 그 다음 N수생. 특히 N수생들은 자꾸 사설만 푸시는데 아니 N수하더라도 사설보다 더 중요한 건 3월 모의고사겠죠. 교육청이 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설 푸느라고 3월 모의고사 못 풀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월 모의고사 제대로 풀어보시고 분석하신 다음에 제 수업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가 부족했는지를 찾아가는 힘 자체로 기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해서 또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내신에 출제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라이트하게 좀 준비를 좀 했고 라이트하게 찍으려고 했으나 어찌됐든 수업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아져서 길지 않은 강의로 좀 잘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짧게 잘랐으니까 부담 없게 수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박석준이 원하는 출제 의도가 뭔지, 박석준이 바라보는 시선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박석준이 말하는 객관적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저랑 동일시하면 돼요. 결국은 선생과 여러분들이 동기화가 돼야 되고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풀이를 똑같이 하는 건 제가 그때그때 행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보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가르쳐 드리는 걸 토대로 공부하는 연습을 기르십시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3등급 이하면, 아니 2등급 이하면 어찌됐든 70점 아래니까 70점 이하니까 75점 이하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기본기가 부족하면 우리 함께 시작을 꼭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 강의를 들을 때는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꼭 듣고 오십시오.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제가 현장 강의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한 내용입니다. 원래 해설 강의는 스튜디오를 찍든지 혼자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 전 학생들이 보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수업을 하는데 3월 모의고사 등급 컷이 낮은 것을 보고 제가 바로 그냥 우리 수업에서 하는 내용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드러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제가 하는 수업을 여과 없이 다 드러냈다는 얘기는 누구도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예요.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 힘을 기를 때는 우리 함께 시작이라는 것과 객관식 기준 1.0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를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요 수업은 제가 계획표는 공지사항에 올려둘 겁니다. 아시겠죠? 기존에 올려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3월 모의사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정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새롭게 올려드릴 테니까 요 두 개를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좀 기르십시오. 아시겠죠?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3등급 이하는. 됐죠? 그 다음 1, 2등급인데 좀 불안하다. 1등급 컷이 좀 낮기 때문에 1, 2등급을 가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도약과 객관적 기준 2.0을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관돼야 됩니다. 국어는 일관돼야 되고 국어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그때 맞는 상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때 맞는 행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는 천하 없어도, 알겠죠? 절대적으로 무조건 객관적 기준이 있고 공식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알겠죠? 일관되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기출을 해설해드리는 이유는, 매년 모든 기출을 해설 강의를 올리는 이유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메가에서 수업 제일 많습니다. 메가 선생님 전체 들어서 제가 수업 제일 많습니다. 아시겠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일관되고 똑같이 풀 수 있다. 객관적 기준만 있으면.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문제 푸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푼 것과 제가 푸는 것을 비교하셔서 그 비교한 걸 토대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석한 것과 제가 분석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제가 도움드릴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강의를 보고 있다고 기출 분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한 것과 제가 분석한 것들을 비교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함께 3월 분석 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꼭 3월 모의고사 분석 강의 꼭 들으시고 오십시오.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꼭 들으시고요.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은 걸 전제로 이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꼭 들으시고 요 수업 들으시고요. 부족한 것 같으면 시작이든 도약이든 꼭 병행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커리 질문은 질의응답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 테니까 커리 질문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